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6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패러렐 채널 아래쪽 부분에 미치지 못한 상태까지 이게 일단 여기까지 닫고 나서 다시 빠져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서 장이 마감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 트렌드 라인 그린 데에 걸쳐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월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이 패러렐 채널에 닿았죠. 그리고 화요일 날 올라가고 수요일 날 도지 만들고 물론 화요일도 도지긴 합니다만 수요일만큼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어, 역사상 고점 치고 올라온 다음에 바로 빠졌죠. 이때 그 브로드컴 관련된 그 상승 오프닝 갭이 있었지만 바로 쭉 빠져서 내려왔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새로 그릴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보고요. 이대로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았고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레인지가 이전에 뭐 이때 잠깐 그렸었던 거지만 이 자체로도 레벨들이 그 의미가 있는 레벨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한 번씩 저항 지지선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고 어, 이 위쪽에 있었던 이 레인지 상한선은 크게 영향을 뭐 줄 정도의 레벨은 아니었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지워도 되는 정도의 레벨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30.80에 해당하는 이 레벨이 여기서도 지금 다 저항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니들이 이렇게 해서 뚫렸지만 밀려내려고 뚫렸지만 밀려내려고 여기서는 이미 올라간 다음에 바로 빠져서 확 내려왔고 이게 지금 파란색 이 레벨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보실 때는 아닌 것처럼 보시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트레이딩을 했었던 실시간 트레이딩 했었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저항선으로 느껴질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의 하한선, 그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은 이거대로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뭐 이런 데서도 작용을 하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점점 가까울수록 더 강력하고 멀수록 더 힘을 잃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패럴 채널은 이제는 더 이상 뭐 크게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저항선으로 쓰였었으니까 이걸 유지를 하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되나요? 그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이 정도면은 각도를 제대로 맞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패럴 채널의 한 선은 일단 유지를 해 놓는 게 맞고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3일째 뚫지 못했죠. 그러니까 뚫었다는 얘기는 컨펌이 돼야 되는데 컨펌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한번 내려오고 이 밑에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이 파란색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뚫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뚫고 컨펌을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없고 화요일 날 그래서 뭐 4개의 트레이딩 데이가 다음 주엔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 사이에 어떤 매크로적인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아무래도 다음 주는 좀 빠지면서 시작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새로 만든 무슨 다른 지지저항선은 없고요. 이를 얘네들 지워도 되겠죠? 얘네들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애플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들은 좀 지워줄게요. 여기서 얘네들은 좀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얘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좀 이따 지울게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난주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거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장이 끝났었는데 월요일 날 치고 올라가는데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에 빠지고 목요일 날 더 빠지고 186.99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지만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지만 사실은 얘도 되지만 뭐 하나 더 그려보면서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죠. 아직 미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 밑에서 186.99로 그 이중 지지를 받은 그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뭐 그 바로 옆에 원래 그려져 있던 것이랑 겹치죠. 그리고 얘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이 니들들이 다른 것들은 굉장히 길고 얘 그 5월 10일은 종가랑도 잘 얼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치고 올라간 밑에 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봉이죠. 양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그 양봉 전에 있는 음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이 두 개가 다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얘도 의미 있고 얘도 의미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같았으면은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지나고 나서는 여기 어제가 아니라 목요일이죠. 지금 녹화 시점은 소요일이니까요. 영국 시간으로. 그래서 목요일이었다면 얘가 맞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려놨겠죠. 하지만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걸로는 이거를 기준선으로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좀 전에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190.69를 넘어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넘어서 다시 빠져서 내려왔지만 여기서 어떤 큰 저항을 받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다시 살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하이보다 그 전께 높고 현재 로우보다 그 전께 낮아서 이 전체 레인지에 이 하이로우의 레인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의에서였나요? 이 위에 이 포인트가 그 다음에 깨지면 다시 상승이고 이 포인트에서 더 내려와서 이 저점이 깨지면 여기서 숏 포지션 잡는 그런 식의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링크 했다가 다시 퍼져 나가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바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모멘텀이 더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50대 50 확률로 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정해지는데 지금 현재 이쪽에 더 가까우니까 올라가는 거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초록색 라인이 깨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확실히 저항을 받았구나라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 그래서 이게 한번 컨펌이 됐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확실하게 저항을 주지 못했구나. 비록 떨어져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뚫는 거, 이것 뚫는 건 50대 50의 확률이지만 지금 현재 그 위로 올라가서 이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60, 이쪽을 50으로 떨어질 확률 40으로 60대 4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포지션이 있다면은 계속 킵을 하는 게 낫고 포지션이 없다면은 뭐 화요일 날 장 시작하면은 롱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죠. 포지션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꼭 그러시라는 말은 아니고 참고만 하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실적이 발표됐고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그래서 갭 상승을 해서 결국은 1000포인트를 깼죠. 1000포인트를 뭐 이렇게 하나 해줄까요? 이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1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할을 10대 1로 하니까 1000포인트가 100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거를 그래서 1000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1000포인트를 결국은 넘어섰죠. 그래가지고 갭 상승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내려오면서 결국 양봉은 만들었지만 보통 이렇게 갭 상승하면 양봉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엔비디아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더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치고 올라간 상황인데 뭐 여기서 이 밑에 쪽에 있는 라인을 가지고서 패러렐 채널을 한번 그려볼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갭 상승할 때 어디까지 갈지를 체크를 할 때 뭐 여기서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거를 하기에는 좀 이 하이 포인트 잡기가 어렵죠 지금 이렇게 이건 너무 가파르고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이 정도 근데 그 갭이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린 상황이니까 뭐 로우 하이 레퍼런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또 뭘 보냐면 이런 패러렐들을 보겠죠 보통. 이게 지금 자석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놓는 뭐 이 정도로 보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하면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니까 얘를 가지고서 패러렐 채널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살짝 어긋났네요. 이렇게 만든 얘 뒤집어서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놓고 미리 그렸는데 맞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는 패러렐 채널로 이 밑은 이 정도 이 포인트나 아니면 이 포인트 정도를 맞춰도 되겠죠. 이 포인트가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러렐 채널 그려서 거기에 고점에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 그래서 여기에서 장이 마감되고 여기서 장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패러렐 채널을 가지고서 이 갭 상승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포인트에 맞춰서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 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레퍼런스 라인으로 이 패러렐 채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었죠. 언제? 화요일 날.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월화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갭 상승하면서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할 거면은 여기서
이게 더 낫겠네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요. 여기로 굳이 이렇게 옮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중요한 프라이스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시작된 포인트가 아니니까는 저 가격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확 치고 올라갔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이 포인트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아웃스탠딩한 아웃스탠딩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의미가 있는 아웃스탠딩한 포인트를 잡아서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져 내려온다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지울게요. 얘 지워도 되고, 얘도 지워도 되겠죠? 얘도 지워도 되고. 나머지 것들은 떨어질 때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얘네 둘은 남겨놓고, 이 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과 레퍼런스 라인들도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싹 바꿔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그림들도 다 바꿔줄 때 다시 설정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걸 보고서 설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릴 수 있는 건 다 그려주는 대로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뭐 보시다시피 올라가서 끝났어요. 15분봉 볼까요? 여기서 올라간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랑 고가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장이 끝났다는 얘기는 계속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라인, 이게 자꾸 이렇게 끝에 이 끝점을 안 보이면은 이 그림이 자꾸 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그예요. 그래서 이 위로 여기 있는 이 레퍼런스 라인까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게 얼마죠? 1100이네요. 1100을 넘어서는 여기가 1100인데 1125 뭐 이렇게 113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리고 그게 화요일 날 벌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27로 나오는데 28일입니다. 28일. 이 다음 거는 28일 라인입니다. 이 인베스팅닷컴 차트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28일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원래 는 지난주까지는 엔비디아 다음에 아마존이었는데 다시 순서가 바뀌었죠. 자리가 바뀌었죠. 아마존 빠지고 알파벳이 다 치고 올라오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먼저 하는데, 이 레인지, 그 하늘색으로 만들었었던 이 레인지가 과연 깨질 것인가 하고 1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월요일에 치고 올라갔고, 이 레퍼런스 라인이었나요? 네, 레퍼런스 라인,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에서 저항받고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아래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디서 저항받았죠? 이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이거 트렌드 라인이죠. 얘랑 트렌드 라인에서 또 저항받았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빠졌고, 목요일 쭉 빠져서 내려왔고, 금요일 날 완벽한 십자가 도지를 만들었죠. 사실 여기에 있는 트렌드 라인을 이거에 맞춰서 어저스트먼트를 다시 하게 되면, 이런 트렌드 라인 보면 여기 지지선, 저항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는 것도 사실은 맞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저 트렌드 라인을 그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깨져서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안 그렸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지지, 저항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색깔을 살짝 다르게 해주고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우고요.
얘도 되게 잘 맞은 트렌드 라인이었죠. 방금 보신 것처럼. 다시 보시면 네, 여기에서 지지, 이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얘가서 지지 저항받은 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필요 없어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었기도 하고 한 2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로우 하이 레퍼런스 선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좀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나중에라도 그려서 놓쳤어도 나중에라도 그려서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점이 새로 만들어진 고점이지만 이거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고점이지만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고 이 하늘색 레인지로 설정했었던 이 하늘색 레인지에 들어왔다가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라인에도 지금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지받고 위 빨간 핑크색에서 저항받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이 안쪽에서 오를지 내릴지를 간을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꺾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하지만 또 축 쳐져서 내려오기에는 또 그렇게 장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도지가 만들어진 거다. 도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 이런 도지들도 있었지만 일단 한번 쭉 빠져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는 도지이기 때문에 오름세 내림세가 밸런스를 잘 잡힌 도지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어디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정말 50대 50의 찐 50대 50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74.71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얘가 레퍼런스 라인으로 해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오실레이트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어떤 식으로 브레이킹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또 어떻게 브레이킹 하는지를 봐야 이게 제대로 오실레이트를 할 건지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관망을 하시는 상태에서 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올라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리를 바꾼 아마존이죠. 뭐 자리를 왜 바꿨는지 딱 보이시죠? 쭉쭉쭉 거의 2주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2주 넘게 빠졌네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렌드 라인을 잡았는데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잡아주면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색깔은 원래대로 이 색깔이었나요? 더 진한가? 더 진한가요? 색깔 맞추기 어렵네요. 뭐 일단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 또 한 가지 더 그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지금 얘네들이 다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여기 월요일 이후로는 이 트렌드 라인을 안 맞고 있죠. 하지만 요거에 따라서 맞아서 이 밑으로 지지받고 올라온 상황에서 저항받고 뚫렸다가 다시 저항받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고점은 이 고점 기준으로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 것보다는 저는 이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이 밑에서 여기선 작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지지선으로서의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두 주 정도는 남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아직도 저항선으로 작용될 확률이 좀 더 있죠. 이 위로 올라가면 뭐 그렇게 확 치고 올라가지 않는 한 그렇게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 밑에서 올라가는 빨간색 선은 당연히 뭐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이랑 겹치고 거기에 181.68 라인이 살아 있어서 여기서 뭐 지지 저항선이 거의 지뢰밭 수준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다운트렌드, 업트렌드의 이 삼각형을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그 부분을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 어쨌거나 뭐 데일리 볼라틸리티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 근처에서 182.684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당분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어느 쪽으로 컨펌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이 그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 보시면 메타는 각도가 요새 잘 안 맞는다기보다 각도가 맞을 그 거리가 별로 없었죠.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너무 작죠. 지난주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으로 지지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 작은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여기서 저항받았고, 그냥 예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 저항선에. 그래서 여기 또 여기서 더블 저항을 받았고 쭉 빠져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죠. 그래서 더 빠질 건가 싶었는데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가서 두 개의 연두색 라인 안쪽 가운데에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걸 뚫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뚫리긴 했지만 컨펌이 안 된 상태인데 쉽게 이게 뚫려서 컨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연두색 레벨이 너무 강하죠. 이미 여기에서도 왜 강한지가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바로바로 빠져서 내려왔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다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기 이중 저항이고, 뚫고 올라가도 여기에 485.96 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 보이지는 않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지선이 하나 더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 못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게 밀린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새로 이런 식의 이건 살짝 색깔을 다르게 볼게요. 이런 식의 새로운 레벨에서 지지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작은 레인지를 새로 만들어진 작은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좁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좁게 이런 식으로 좁게 이 레인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 트렌드의 각도가 유지가 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일단 한번 개파락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계속 상승을 유지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룹에 저항을 받은 그룹을 링크하는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그래서 지금 이 저항과 밑에서 올라가는 상승 트렌드와 상승 각도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싸움에 상승이 이기면은 다시 이 레벨로 올라가는 거고, 지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작게나마 만들어졌던 상승 무드도 힘을 잃게 되면 이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싸움이 결판이 안 난 상황이라서 이 싸움이 계속될 수도,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이길 수도 질 수도,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장이 형성될지, 과연 방향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싸움을 연장할 것인지를 보고 트레이딩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지난주에 굉장히 좋게 올라가서
결국은 목요일에 신고점 만들고 빠져서 내려왔고 금요일도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반전해서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플이었나요? 고점 저점이 그 다음 고점 저점보다 더 위아래로 더 큰 경우에 얘가 브레이킹이 되든지 얘가 브레이킹이 되든지 하면은 방향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더 작은 레인지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깨졌습니다. 뭐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더 이상 그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 여기서 이렇게 깨져봤자 이미 하나, 둘, 셋 지나서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상승을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화요일 날 더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 날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치고 올라가서 갭상승 했지만 바로 빠져서 내려왔죠. 그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다시 말씀드렸던 위아래보다 이게 작은 이런 레인지를 보이게 되면서 알 수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1407.76 라인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치고 내려오는 거 컨펌 됐다가 다시 갭상승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 이 얘기는 치고 올라가서 내려온 다음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를? 1407.76을.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아직 그대로 건재하고요. 여기서 막혔으면 요 삼각형.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 닿으면 내려가고, 여기 닿아서 지지를 못 받으면 내려가고, 이 위에 새로 신고점까지 다시 도달을 해서 이 파란색을 브레이킹 한다는 게 컨펌이 된다면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계속 살려둬서 여기선 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굳이 새로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게 여기서 저항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빠져 내려올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이 트렌드 라인은 새로 그릴 필요가 없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일단은 이 파란색이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는 뭐 이고점, 이거까지는 아니고, 이고점, 이 저점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일시적인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175.01 라인을 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도 못 뚫고 화요일에도 갭상승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대신 여기서는 지난주에는 여기 이 얘를 뚫지 못하는 라인으로 175.01이 쓰였다면, 이번 주에서는 일단 위로 올라갔지만 내려와서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화요일에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지만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지지받는 모양입니다.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양상은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는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크죠. 여기서 그냥 지지받아서 조금만 이렇게 뿜뿜 해주면 다시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걸로, 여기서는 조금만 눌러주면은 다시 아래로 쳐져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여기서 부스팅을 해주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올라갈 때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한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네, 이렇게 됐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만 극복해내면은, 그리고 186.01만 버텨내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렸다 하시고, 뭐 여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선 저항선으로 쓰였으니까 다시 내려올 거야라고 해석하는 것은 175.02를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75.02를 어떤 식으로 오르고 내리느냐를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살지 팔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트레이딩을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테슬라는 위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쉽지 않네요. 지금 뭐 거의 3월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도 펀더멘탈로 튀어 오르는 게 아니라 플래닝 같은 걸로 튀어 오른 거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테슬라에 안 좋은 뉴스가 있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뉴스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시장에 호의적이지 않은데 투자자들이 좀 버텨주고 있는 느낌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쁜 펀더멘탈이 나온다고 하면 더 빠져 내려갔을 때의 리스크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뭐죠? 전지랑 그 자동차 이쪽은 하도 얘기들이 많아서 쉽게 코멘트하기가 어렵네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정도로 175.01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하자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도 뭐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죠.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갔을 때 우르르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에 뭐 인플레이션 넘버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또 장은 오르고, 뭐 이제는 그 레이트나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 또 지나면 결국은 그런 영향이 나타나더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은 보시고, 그 9월 레이트 시즌이 과연 될지 안 될지, 뭐 FOMC 멤버들 그 발언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지난주에 좀 빠졌을 때도 미니트가 안 좋게 나왔죠. 그 FOMC 회의록 미니트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보여주는 바람에 이러다가 9월 것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좀 퍼졌었는데, 뭐 엔비디아 그 실적 나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런 분위기를 가 이제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GDP 있고요. PC 있어요. 그래서 그 GDP PC가 시장에 임팩트를 줄 정도의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눈여겨보시면서 그것도 트레이딩에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미국장. 화요일부터 4일 동안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선물 차트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